서병훈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모자란가? 의사 수가 모자란가요? 우리 말로 하면 모지르다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이제 순화시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전공의협회하고 이게 전공이죠. 이 전공의협회에서 이제 파업을 들어가고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파업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를 막 퍼뜨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파업을 하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보면 일단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부분 대학병원을 영리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병원을 만들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거죠.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가지고 좀 더 의사가 쉽게 될 수 있고 좀 더 뭐 수업료도 많이 떨어질 거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의사 증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약, 첩약의 급여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한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을 위한 몇 가지 효과 있는 한약들에 대해서 뭐 일일 뭐 1년에 며칠분에 한해서 급여해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또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심각하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이 하려고 했던 원격 의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비대면에 의한 코로나의 확산 금지가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단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의료나 또는 AI 의사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코로나의 발병 여부나 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의대 정원을 10년에 걸쳐서 4,000명 정도를 늘리고 그러니까 늘리는 인원만 4,000명이에요. 1년에 4,000명 정도 의사를 더 만들고 이 중에 이제 3,000여 명 정도 약 4분의 3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병원들이 대도시에 몰려 쏠림 현상을 이루고 있으니까 지역 보건소라든지 뭐 분소 같은 데는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지역 의사들을 양성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보면 중국도 이런 제도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만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 이제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 면허를 주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방의 의사들을 유치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실적을 가지고 나중에 개업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이런 제도를 조금 벤치마킹 한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으로 가려는 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예방적인 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증상에 대한 어떤 감염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보건소가 활성화돼야 그만큼 지역에도 의료 혜택이라든지 코로나 사전 방역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국가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의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경쟁이 심해져 갖고 의사들 자체가 영업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스 기사도 파업하고 택시 기사도 파업하고 공무원들도 파업하는데 선생님들도 하는데 의사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과연 이들이 얼마만큼의 참여를 가지고 마치 이제 모든 의료 행정이 멈춰버릴 수준으로까지 파업을 단합해서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수련이 전체적으로 뭐 15,000명이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일시에 다 그만둔다고 하면 정말 병원에서
병원이 돌아가긴 하겠지만 진료라든지 치료 과정에 상당한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각 의료 뭐 병원들이 파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조사도 하면서 뭐 얘기도 해 가면서 회유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만일에요 의사협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잖아요. 파업을 한 건 좋아. 근데 아무런 티가 안 나네.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료 행정이라든지 치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의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일이 많지 않구나라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네. 물론 의료에 부실하라든지 장기적인 면에서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그 전체적인 그 의료인들 수에 비하면 한 2.4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명 단위로. 근데 여기 한 3.5명 이상이 돼야 된대요. 1000명당.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정도는 이제 모자란 거야. 인구 한 명당 머릿수가 한 명 정도는 모자라다는 거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워낙 집중화가 잘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이 병원하고 접촉할 수 있는 동선이 짧아요. 물론 지역에서 이제 그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뭐 한 달씩 예약해서 봐야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벼운 질환이라든지 초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가 병원 찾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한두 시간 이상 걸릴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들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의료 인력의 효율성들이 지금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의사라든지 예방의학이라든지 앞으로 감염증 확대해서 수용될 수 있는 인력을 생각하면 앞으로 늘려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비용의 부담을 통해 가지고 막 의과대학의 이런 증설보다는 공공의료와 공공의대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국가의 계획을 얘네들이 반대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는 그래요. 10년 동안 근무시키는 건 좋은데 근무하고 난 다음에 다 서울에다 개업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고비용화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서울이나 뭐 대도시 주변에 병원만 되고 시골 의원들은 다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본이 만들어낸 폐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의사를 수급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학원 의사라고 불리는데 어느 학교를 나온 의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정받고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이것 서로 대학들에 따라서 출신 뭐 대학과 어떤 출신 병원에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하는가가 이게 그물망 조직처럼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인 세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문병원이나 어떤 파이가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불합리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료원으로 이것들을 이제 확산시켜 난다. 의료 행정을 좀 확산시켜 나간다 그러면 저비용에 그러니까 돈 적게 들여서 배워서 의사가 돼서 지역에서 개업으로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의료 봉사인으로서 공무원처럼 활동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사들이 제반에 깔려야만 아주 중증이라든지 고비용의 무슨 뭐 수술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닌 일반적인 서민들이 가벼운 증상 안에서 병원을 찾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고 이게 이제 의료복지의 기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보고 여기에서 이제 뭐 파업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이 시도를 제지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자기 목을 조일 거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재벌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처럼 내가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행동하고 언밸런스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질 좋은 의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시골 병원은 다 나쁘고 시골 의사는 다 나쁘고 지방대 나온 의사는 다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론을 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전공의 중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할 줄 알고, 의사협회에서 몇 명이나 이 파업에 참여할 줄 알고, 함부로 파업을 언급을 해요. 사실, 전공의들은 모르겠지만, 의사협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얼마나 국가의 반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협조 안 했는데, 이게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의사협회에 사실 전폭적인 도움 없이도 의사들의 자발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지역 감염들 이겨내는데 우리 국민들 우리 진짜 의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냈잖아. 그럼 이제 아닥해야지. 니들이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 니들이 파업한다고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아. 니들이 파업해도 지금 의료 서비스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 중에 대구 지역에서 그 대구 간호사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계세요. 대구 동산병원에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대구시청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대. 이분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그 전파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 대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갔어요. 자발적으로든 파견을 받아서든. 그 병원이 안철수 의원 그 병원.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지에서 파견을 갔던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그 특근 수당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냥 목숨을 걸고 의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있어 의료 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견 의료진들 거의 전원에게 정상적인 수당들이 다 지급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파견이 아닌 대구 지역에서 살고 있고 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의료 봉사를 했었던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철순의 병원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이 봉사 갔던 그 병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 동산병원 저 부원장인가 그분이 그 철순회당 그 비례대표 순번도 받고 그랬잖아.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때문이냐라고 이걸 챙겨보니까 애초에 대구 쪽 의료진에 대한 그 수당 지급 같은 거를 대구시가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급에 대한 예산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이걸 지급을 했는데 대구시는 아예 신청조차도 안 한 거지. 추경 예산 안에다가. 그만큼 이거를 챙길 만한 뭐랄까 배려가 없었던 거지.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야. 대구지역의 특별고 부분도 1,400억 이상이 나갔는데 그중에 900억 거의 1,000억을 못 써가지고 지금 이걸 지금 반납해야 될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전환해가지고 대구시가 집행을 하고 편집행을 하고 그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서 처리를 하거나 전용해달라고 보고서 처리하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대 신청해서 다시 되갚는 형태로라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근데 대구시가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이분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도지사죠. 도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훌륭한 권시장인 거예요. 심지어는 대구 지역을 포함한 이제 그 대구 지역을 포함한 의료병원 안에 이런 그 특별 수당 말고 그 병원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이 300억 이상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나눠 받았어요. 병원은. 이게 병원 이사장 그러니까 병원 주인들한테는 이 300억 넘는 예산을 나눠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이걸 받아서 병원이 다시 밑에다 내려줬냐? 아니지. 지들만 그냥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영 자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잘 모른다. 정부에서 추가로 돈을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라는 거지. 네. 이러면 진짜 모지된 거예요.
근데 너무 뻔뻔한 게 그 시장 쪽 입장 그 인터뷰를 했어요. 정부 쪽에서 돈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그 전체 수당이 이 2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구 지역 의료진들한테 돈을 주려면. 근데 120억 정도는 있대요. 근데 나머지 한 100억, 한 10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절반이라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뭐 예산을 옮겨서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을 신청해서 받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지급해버리면 혹시 나머지 안 줄까봐. 아, 이거 받은 거 썼네라고 얘기할까봐 정부가 무조건 이던 220억을 따로 떨어뜨려 주는 거 부족 금액을 채워주기 전에는 난 돈 못 써라고 버티고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일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대구 지역 안에는 이 의료인들 뿐만이 아니고 대구의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대구 지역에서 피해를 받은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기 위한 특별 교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00억 이상을 얘네들이 지급을 안 하고 쥐고 있었잖아. 근데 정부가 야, 왜 지급 안 했어? 도로 내놔. 그러니까 어이구,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 그냥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 찾아가는 거였어? 라고 부랴부랴 나중에 지급을 해보려고 했으나 기준을 못 만들어서 못 줬다는 거예요. 되려 그 안에서 부정수급을 받았던 공무원들이나 부정수급 대상자로 먼저 선금을 타간 애들은 전부 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 토해내야 될 입장인데 반해서 진짜 서민들한테는 1,000억 가까운 예산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도 안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한수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대구 시내에 있는 10개 전담병원에 각각 300억씩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3,000억 정도를 쓴 거네요. 10개 지역에다가 했는데. 근데 이 3,000억 중에 220억을 못 잘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배를 계산을 안 집어넣어가지고 병원한테는 3,000억이 갔는데 의료인들한테는 개인적으로 돌아갈 수당 220억이 안 돌아가고 있는 현실. 네. 이것이 지금 대구의 행정의 현실인 것이죠. 네.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구시내 의료 노조라든지 의료인 사이에서는 대구시 자체가 아예 그 돈 줄 의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상시에 이제 대구는 의료진이 너무 많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의료진의 숫자가 많아서 시가 감당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진한테 줄 비용은 없어도 병원들의 긴급 손실보신과 운영 자금으로 300억을 먼저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병원도 손실을 받겠죠.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정상적으로 됐을 리가 없잖아요. 환자를 정상적으로 못 받아서 손실 본 부분은 있는데, 자, 우선 관계로 일한 사람을 먼저 챙겨줬어야 되느냐, 병원을 먼저 챙겨줬어야 되는 차원에서 도대체 권 시장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시장이 어떻게 인기가 그렇게 높으면서 자기 대권 주자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참 모질하다. 머릿수가 모질한 건지 의사가 모질한 건지 모르겠지만 참 모질이 같은 의사들이 있고 모질이 같은 시장이 있더라라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